안녕하세요. 도의식 경찰학의 조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 자체의 중요성은 상당히 이제 큰 법이에요. 하지만 종래에는 이제 경찰학이나 뭐 실무종합 쪽에서는 별로 이제 다루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죠? 이 법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고 또 특히 이제 실무종합 문제집에서도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도 출제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역시 최소한도 그죠? 몇 가지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정의인데 뭐 정의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여기는 먼저 개인정보, 가명처리 있는데 두 개를 먼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예요. 먼저 살아있기 때문에 사자, 죽은 사람은 제외 됩니다. 다음 개인에 관한 정보니까 법인은 제외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정보냐가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식별성이 있어야죠. 식별성.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주민번호죠, 그죠? 그래서 주민번호를 알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전화번호도 그죠? 어느 정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그 정보 자체만으로는 이것은 식별이 안되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 있는데 다는 위에 가와 나를 가명 처리한 것이에요. 가명 처리에서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가 있어야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가명 정보 부릅니다. 그러면 가명 처리가 뭐냐? 그거는 밑에 있죠.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또는 일부를 대체해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 자체는 개인정보지만 거긴 뒷자리를 지우는 거죠. 그러면 누군지 쉽게 알 수는 없죠. 그런 것이 가명 처리입니다. 정보 주체. 여기서는 개념은 쉬운데 그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갑에 대한 정보라면 정보 주체는 갑이에요. 을에 대한 정보는 을이 주체이고 병에 대한 정보는 병이 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해 두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쉬워집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말 그대로 그죠?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5번 읽어 두시고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다 포함되죠. 여러분이 어떤 뭐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처리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휴대폰 가입하죠. 또는 사이트 가입할 때 그죠?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다음 영상정보 처리 기계인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CCTV입니다. 이것은 고정형과 이동형 두 개 있죠. 그러면 고정형이니까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나오죠. 읽어두시고 이동형이니까 사람의 신체에 착용해야 하거나 또는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합니다. 차에 있는 것은 그죠? 바로 이동형이고 역시 사람의 신체, 흔히 요새 많이 이제 쓰는 것이 보디캠 있죠. 이 보디캠 같은 것이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속합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죠. 개인정보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실명 처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익명에 의해서, 그리고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때는 가명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1번이 익명이죠. 익명 하고 두 번째가 가명, 그럼 세 번째가 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해서 그죠? 개인의 어떤 정보를 아주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인데 여기서 뭐 한번 읽어두시고 그죠? 시험에서 뭐 권리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 보면 4호 있죠. 4호에 보시면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또는 정정, 삭제,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일정한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더 이상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탈퇴하면서 그죠? 제 정보를 파기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지 또는 잘못되었으면 정정해 주세요. 자, 또는 이것은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최근에는 뭐 사이트에 그죠? 어떤 개인정보는 최소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있죠. 위원회 또 나왔습니다. 자, 항상 위원회 나오면 그죠? 욕심내지 말고 정리하라 했죠. 왜냐하면 위원회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논점은 또 아니에요. 아닌데 공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찝찝한 논점이 됩니다. 그 때문에 정리는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확실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자, 간단하게 타치하면서 정리해 두시고 나중에 숫자라든가 이것은 따로 보죠. 자,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것은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구성은 상임위원 2명이고 2명. 이 상임위원은 바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 2명만이 상임위원이고 자, 여기서 포함한 9명이죠. 그럼 전체 몇 명이다? 9명이고 그 중에 상임위원 2명, 비상임 7명이죠. 임기 3년. 자, 한 번 임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인데 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죠? 특히 이용할 때는 그 수집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거나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적 의무를 준수하거나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막 특별히 우리가 암기해서는 아니고 필요하면 한 번 정도 보시는데 특히 2호와 여기 6호 있죠, 그죠? 자, 이것을 꼼꼼히 받습니다. 6호 보죠.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 경우에요. 즉 개인정보 처리자의 어떤 권리가 더 우선할 때입니다. 할 때. 자, 기타 나머지는 그죠?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뒤쪽 내용을 보죠. 밑에 개인정보의 제공이 있죠. 제공. 이것은 뭐냐면 자, 원래 어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획득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죠? 일정한 경우는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첫째는 동의받은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뭐 보험 들 때도 그렇고 그죠? 보면 그런 난이 있습니다. 자, 그건 선택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주는 것을 동의합니까?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에 선택하면 뭔가 조금 혜택을 주게 되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써지게 되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싫어하죠. 예, 이걸 잘못 선택하게 되면 예, 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오고 그죠? 예, 아주 뭐 복잡하게 됩니다. 다음 2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 경우에요. 이렇게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할 때는 그때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기억해 둡니다. 자, 그럼 개인정보 파기죠. 파기. 자, 여기서 내용 보시면 자, 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파괴됩니다. 자, 그런데 법령에 따라 그죠? 보존 하야한 경우는 또 제외됩니다. 뭐 그래서 특정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자, 내가 탈퇴해요. 그러면 개인정보 파괴되는데 다만 자, 그게 나중에 법적 분쟁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 자, 그걸 대비해서 일정 정보는 보존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 기계의 설치 운영이죠. 자, 고정형이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1부터 6까지는 설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법령, 범죄 예방 수사, 실실 안전관리 쪽 있죠.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이것을 뭐 굳이 그죠? 자, 딸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 두시면 되고. 자, 다음 이동형 기계 운영 금지죠. 특히 이동형 기기는 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제한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목욕실, 화장실, 반환실 있죠. 자, 이런 데서 누군가 자기가 몰카를 찍고 있다면 그죠? 자, 상당히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없고
자, 다만 목욕탕에 이제 거기에 공지를 하고 보증형 키를 설치한 곳은 있습니다. 네, 실도 방지를 위해서 그죠? 거기 설치하고 있고 거기는 어떤 구역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다. 자, 이것이 미리 그죠?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동형이기는 안 돼요. 안 되고. 자,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읽어두시고. 자, 가명정보 처리보죠. 자, 가명정보는 자, 뒤에 보시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했죠. 자, 원래는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통계, 자, 과학적 연구, 뭐 공익적 기록 보존 있죠.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면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암기할 것은 별로 없죠, 그죠? 네. 이게 좀 검증이 있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뭐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쪽이죠. 그래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허위로 자 뭔가 속여서 그죠? 동의를 받는 것. 두 번째, 자, 개인정보 누설 또는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것. 자, 또는 3번에 자, 뭐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서 역시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중이죠. 자, 이렇게 읽어두시고 특히 1번, 2번 내용을 잘 이해해둡니다. 자, 일단 이 정도만 알면 자, 현재 어떤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부담 가지지 말고 그죠? 뭐 최소한 이 정도는 정리한다. 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